이제 2부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제 내년에 저희가 시험에 또 이제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셨을 때 합격 기준점은 60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노동법 고득점 해야 좋지 않나요? 고득점 해야 좋죠. 사실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쵸? 근데 노동법 처음부터 고득점을 전략으로 세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에서 고득점을 할 것이냐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실제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 행정쟁송법이었거든요. 근데 점수를 열어봤을 때 가장 높게 나온 건 행정쟁송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 난이도와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점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는 이 차는요, 한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서 나눠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이 60점의 밸런스 있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과목 내에서도 모든 문제를 놓치는 거 없이 쓰실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2차 시험의 목표는 뭐예요? 네 과목 모두 평균 60. 이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 노동법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올해는 20점, 30점, 25점, 1교시 이렇게 나왔고요. 2교시 25, 25, 25 이렇게 나왔는데 25점당 문제는 25분 안에 푼다라고 보셔야 돼요. 60점 미만 나와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 막 58점, 59점대까지 330명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330명은 합격시켜야 돼요. 근데 시험이 어려워서 다들 잘 못 보셔가지고 막 수석이 61점 이렇고 마지막에 막 57점까지 갑니다. 그럼 합격해요. 330명까지. 근데 시험이 좀 난이도 조절을 실패해서 60점 이상이 500명이다? 500명 합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500명 이상 합격하셨던 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 저는 실무에도 있잖아요. 어,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거의 적다라고 생각하시고 330명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25점 했을 때 여러분 문제 긴 거 읽고요. 논점 물어보는 거 파악해서 아까 보여드린 거 적는 것까지가 8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일반론을 한 9분, 10분 정도 적어주시고 문제 읽으면서 포섭할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쓰는 게 한 8, 9분, 결론 30초.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럼 지금 쓰냐? 아직은 감이 안 오는데 제가 아까 총평하면서 내년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사실 원래도 강조했던 거예요. 일반론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포섭 욕심내기보다 일반론에서 감점이 없는 분이 포섭을 욕심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점 답안에서 나 여태까지 한 17점 받는다. 아직 포섭 욕심내실 때 아니에요. 25점 답안에서 13점 받는다? 아직 아닙니다. 한 25점 답안에서 19, 20 나와야 포섭을 내가 좀 더 해볼까? 이게 되는 거지. 25점에서 17점 미만이다? 일반론에서 뭔가 깎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쉽게 1점이라도 올리는 법은 일반론을 그러니까 빈틈없이 써주시는 거. 그리고 일반론을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중요하고, 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써줘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시면서 최신 판례 같은 거 보는 거,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험 전략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슬라이드 쇼가 되는지, 되네요.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불필요하게 작은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었네요. 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해서 저는 기본으로 좀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정확하게 쟁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쟁점을 이해하셨다면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논리적 흐름에 맞춰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포섭을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문제 읽으면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냥 대충 알고 있고 문제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문제 나오면 이거 주겠지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여러분, 수학 공식 덧셈, 뺄셈 우리 다 기본적으로 할 줄 알잖아요, 곱셈. 그러면은 우리가 할 줄 안다라는 건 문제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가 주어지겠지. 이거는 이걸 줄 수밖에 없지. 우선제고형 의무면 반드시 뭐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경영상 해고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경영상 해고가 어때야지 우선제고형 의무가 있다? 적법하게 했어야 된다.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면 어때요? 그거 부당해고 효과로 가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도록 준비하는 게 포섭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기타 법령까지 법조문. 그리고 3개년치 최신 판례는 준비를 해가는 게 2026년 합격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 끊임없이 질문하기라고 이렇게 좀 해두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냥 뭐 이제 외우면 안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수님이 기계적 답안 싫어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기계적 답안을 싫어한다는 게 판례 암기를 완벽하게 한 걸 싫어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은 일반론이 충실하신 분이 포섭도 잘하거든요.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사진 찍어 놓으시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판례까지 있다는 거는 사용자랑 근로자가 싸워서 소송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소송까지 갔을까? 그럼 판례는 근로자가 맞다, 사용자가 맞다 판단을 해줄 거잖아요. 뭘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연기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하실 일은 제가 나중에 정규 쿼리 개강하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왕 라이브 들어온 김에 얘기를 드리면 연기에 책을 읽는다. 안 됩니다. 여기 적어 놓으세요. 책을 읽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책을 읽은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기본이고요. 읽고 나서 내가 이해한 걸로 백지에 목차와 키워드를 쓸 수 있고, 아, 얘네 왜 싸우고 있어? 우선재 고용 안 해가지고 싸우고 있고, 3년 이내에 채용했을 거고, 안 물어봤을 거야. 이런 게 정리된 게 연기에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시려면 연기부터 그냥 책을 읽고, 나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꼭 해주셔야지 1기, 2기에 쌓여서 답안을 쓸 수 있고 합격하는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쟁점을 어떻게 정확하게 쓸 거냐? 아까 보여드린 출제자의 눈으로 각 주제별로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답안 포섭을 위해서는 합격 실감이라는 게 사례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걸 파악해서 이런 프로세스로 정리해서 써야 됩니다. 이거를 주로 1, 2기에 많이 학습을 할 겁니다. 아마 일정상 2기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포섭 전략 이런 것들은 최신 판례 특강, 그 다음에 범위 내에 있는 기타 법령 특강으로 좀 보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답안을 작성하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판례가 뭘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냐 이런 거 아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문제 상황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정확한 문제 상황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 판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 기본서와 서브노트에 있는 건 판례 판단만 있거든요. 얘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도대체 이 근로자가, 이 사용자가, 이 노동조합이 왜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의 경위는 생략돼 있어요. 그거 어디에 있다? 판례집. 여러분 판례집도 몇백 페이지라서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외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뭐를 외우셔야 돼요? 서브노트. 서브노트는 외우시는 거. 사례집은 연습하는 거, 원리를 연습하는 거, 판례집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면, 아, 이거는 어디 회사에서 누가 뭐 했었어. 이게 기억이 나시려면 조금 진입장벽이 낮게 반복 학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5분 판례를 올려드리고 있었고, 올해는 연기 개강하면서부터 바로 시작해서 수업 끝나면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연기 중간에 뭐가 있죠? 10월에 추석 연휴가 있죠. 그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들 추석 연휴에 내가 진짜 복습해가지고 쉽지 않죠. 그때 뭐라도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5분 판례라도 쫙 보고 오면 적어도 나 판례는 다 알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왜 싸우는지 알고 있고 무슨 문제 상황인지 알고 있고 나 쟁점 알고 있어. 일반론 다는 못 외웠지만 키워드는 기억나.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논점의 정리 잘 쓰고 싶은데 파악은 되는데 잘 안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논점의 정리는 그 올해 2교시 1문에 나온 교섭 단위 분리거든요. 문제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교섭 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어때요? 진호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럼 불복하는 상황에서 불복이 타당하냐, 기각 결정이 타당하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교섭 단위를 분리 신청을 안 하거나 너무 좋아 사이좋게 우리끼리 다 같이 교섭하겠습니다. 문제 없죠. 분리 신청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분리하세요. 문제 없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돼요?
이런 사정. 우리는 서로 지금 뭐 근로시간이 다른데, 연봉제, 호봉제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인지를 판단하시고, 필요성이 있는데도 기각 결정을 했다면, 위법 월권이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여러분, 주제가 있으면요, 문제 상황은 정해져 있어요. 쟁점이 없으면, 싸울 거리가 없으면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싸울 거리는요, 정해져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예시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부, 연인 간의 다툼이 되는 주제에 우리 흔히 뭐 TV 프로그램이나 많이 보잖아요. 주제가 어때요? 정해져 있잖아요.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 다 받고 회사가 너무 잘해주고 문제 있나요? 잘 다니면 되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뭘로 정리하실 거다? 5분 판례와 출제자의 눈으로 정리해서 나중에는 보면은 이거 문제 되는 거야 하고 논점의 정리를 논리정연하게 5줄 이내로 쓸 수 있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계적 답안을 싫어한다는 건 암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만 한 걸 싫어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를 하시고 나서는 암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씁니다를 답안에 보여주셔야 돼요. 25분 안에 25점 답안 쓰시려면 암기 필수입니다. 그냥 달달달달 툭 하면 7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외워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또 문의 주시는 게 뭘 외우고 뭘 이해해야 하나요? 이해하실 거 뭐 이해하셔야 돼요, 노동법? 문제 상황. 왜 싸우고 있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조가 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뭘 근거로 판단을 했는지를 적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 머리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해한 거를 판례 원문대로 암기해서 현출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반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나 안다고 다 쓰면 안 된다고 했죠. 1-1문에서 경영상 해고의 의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 쓰면 안 됩니다. 사례는요, 문제되는 것만 써야 돼요. 우리 노동법 시험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와닿게 해보면요. 여러분 합격하면 우리 어떤 업무 하실 수 있습니까? 노무사 되면? 노동사건을 우리가 대리할 수 있죠. 근로자가 찾아옵니다. 사용자가 찾아와요. 노무법인으로. 궁금한 게 있겠죠. 막 물어봐. 근데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막 노동법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그럼 의뢰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노무사님 전문적이지 않은데 이거 그냥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거 아니에요. 사례형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물어봤죠. 물어본 거에 대한 일반론만 필요한 내용만 탁탁탁탁 써주고 그걸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물어보지 않은 걸 길게 쓰면요. 이해 못했네. 이 사람 모르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연습을 많이 해볼 텐데, 우리가 연기랑 일기는요, 기본 이론을 안 나가고 사례를 할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 모의고사를 보지만, 보통 2기부터가 본격 사례 연습인데, 동차생들, 그러니까 아직 수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첨삭 심화반 안내 드렸지만 들어오시지 않는 게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년 이게 아니라 동차반은 전략적으로 일반론을 충실히 숙지해서 정규 커리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올해가 첫 해가 아니라 2년 차, 3년 차면 어때요? 내년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올해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일반론을 아예 모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에 사례를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양치기가 아니에요. 연기에 이런 거구나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답안을 써보면서 사람마다 부족한 게 다 다르거든요. 이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유형화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암기는 되는데 논점이 안 되는. 논점은 어느 정도 쓰시는데 디테일이 떨어지는 분, 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그래서 답안을 보면 보완책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심화반을 통해서 같이 연습해보자. 그리고 첨삭 심화반이 아니어도 정규 커리에서 사례 연습을 비교적 강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학행 스터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답안을 이제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써보고요. 이건 제가 다 직접 1차 첨삭부터 할 거고, 첨삭한 답안 가지고 멘토링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계획 멘토링도 당연히 정규 커리에서 하거든요. 근데 공부 계획하면 정해져 있어요. 계획 짜드리고 열심히 하셔라. 우리 한번 화이팅 해보자. 근데 화이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답안이 개선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화이팅을 이제 계속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소확행 스터디, 제 이름 미리 지어놨는데,
소희쌤과 확인하는 실전 행동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두 가지로 반을 나눌 거예요. 금요일이랑 보시면 토요일. 금요일은 제가 금요일 날 보통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못 오셔서 전업 수험생분들 대상으로 15명만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동차생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동차생은 올해 불가능하다라고가 아니라 동차생은 정규 커리만 따라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나는 올해 무조건 안정적인 합격권, 운에 좌우되지 않는 합격권에 들어가야 된다. 그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해설을 하는데 그냥 해설이 아니라 오늘 한 것처럼 뭘 써야 되고 어디서 득점 달라지고 이런 거 보여드릴 거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명당 20분씩 멘토링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 병행반은 15명까지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시간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매주 참석하고 멘토링 하려면 30명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대인 것 같아요. 직접 하려면. 50명은 조금 버겁고요. 책도 써야 되고, 100명 넘어가면 퀄리티가 확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더 나는 올해 운에 좌우되지 않는 합격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정규 커리만으로도 가능하게끔 구성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수학행 스터디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부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들으시라는 취지지, 이거 안 들으면 합격 못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좀 얘기 드리면, 네, 모집 인원은 제가 이것도 사실 좀 생각을 했는데,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난 일반론이 됐어. 그러니까 일반론을 다 압니다. 근데 답안이 점수가 안 나와. 막 15점. 그분들을 강추드려요.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일반론을 더 외워야 돼. 그러면 답안 써보시는 시간에 외우고 일기 들어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일반론을 어느 정도 외웠는데 진짜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커리큘럼이고 비용은 그냥 최소한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 근데 이거 없어도 합격 가능하다. 나는 암기는 잘하는데 연습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신 노동 이슈. 사실 뭐 작업 중지권 이런 것들이 실무상 쟁점 아니냐 많이 얘기 주셨는데, 저도 노무법인에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매주 최신 판례랑 저희 실무상 문제되는 거 다 노무사들이 공유를 하거든요. 서로 보고. 그래서 그거를 시험 때 돼서 막 보내드리면 어때요? 시험 한두 달 남았는데 이걸 이제 와서 어떻게 챙겨가라는 것이냐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볍게 문자나 카페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보시는 거예요? 지나가실 때. 식사하시기 전에, 밥 나오기 전에, 또는 이동하실 때, 다른 거 대신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컨텐츠를 조금 많이 드리려고 한다. 너무 많이는 아니고 최소한으로. 그리고 기타 법령은 정규 커리에 이걸 다 다루겠다? 양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이거 다 책 만들면 여러분 2000페이지 나옵니다. 기본서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노조법과 금기법 위주로 준비를 하시되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기타 법령 올해 보셔야 된다. 그건 특강이나 별도 자료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정규 커리에서 기타 법령까지 다 다뤄요.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다 숙지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동법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에 막 하루에 6시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다른 과목이 구멍 난다는 소리예요. 합격을 위해서는 구멍 없이 전 과목을 균형 있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노동법에 어느 정도 중요한 거 위주로 하시면서 시험 전에 봐야 될 걸 따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커리에서 부속 자료 또는 특강으로 드릴 예정이다. 커리큘럼도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리면 요거는 아마 그 연기 강의 계획서에 비슷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연기는 쪽지 시험을 매주 봐요. 그러니까 매주라기보단 매일, 첫날 빼고 매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잘 믿지 않고 여러분들도 잘 믿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 시작할 때는 너무 합격하고 싶어서 오시나 막상 공부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매일 막 8시간, 10시간 이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자꾸 암기를 미루게 돼요. 하기 싫은 거. 그래서 좀 강제력을 드리기 위해서 복습 퀴즈 드릴 거고, 모의고사는 3번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처럼 3번을 보고, 그건 첨삭도 나가고 해설도 하고, 시험 보신 분들을 주로 멘토링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공부 계획 멘토링도 필요하시면 당연히 신청받아서 하는데, 계획은
제가 수업 때 아예 짜드려요. 이렇게 하셔라. 그래서 그거 하고 안 되는 걸 또 멘토링 하는 거고, 우리가 20분을 유의미하게 쓰려면 저 답안 이렇게 써봤는데 요게 안 되네요. 분명히 제가 아까 논점 정리할 때 뭐 하시라고 하셨죠? 당사자 써야 된다. 법조문 써야 된다. 근데 막상 써보면 까먹어요. 그런 것들 보완할 겁니다. 교재는 기본서랑 판례노트가 나올 거고요. 판례노트는 아마 중간에 프린트로 드리고 나중에 책이 좀 개간될 예정에 더 중간에 그리고 이 판례노트에 있는 판례들은 유튜브에 5분 판례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기의 목표로 삼으실 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책 읽는 거 연기의 기본이에요. 책 읽는 거는. 책을 읽고 뭐를 아셔야 된다? 쟁점별 문제 상황. 왜 싸우고 있는지,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판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읽어보시잖아요. 외계어예요. 영어처럼 끊어 읽으시고 키워드를 뽑으셔서 나의 머릿속의 언어로 이해가 가셔야 돼요. 종속성이 뭔데요? 아, 종속성이란 이런 거구나. 불이익 변경, 우선 제고용 의무 이거 다 법학 용어잖아요. 용어가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내 나름대로 아, 이런 걸 사실관계에서 찾아야겠구나가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걸 연기에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연기에 책을 다 외우자? 그 불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최소한으로 쟁점이 100개면 연기에 꼭 봐야 될 A급 쟁점 뭐 30개 이렇게 과제를 아예 정해드릴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연습할 겁니다. 그럼 연기에 노동법 30개, 40개 끝냈어요. 어때요? 1기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60개, 2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100개면 어때요? 3기 되면 좀 널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연기부터 1기에 책을 읽으시고 2기부터 암기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연기 1기부터 어느 정도 문제 상황과 쟁점이 이해가 되셨다면 반드시 답안에 현출해보는 백지복수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서 쓰면서 안 되는 걸 2, 3기에 보완하시는 겁니다. 계속 눈으로 읽으시다가 나중에 가서 암기되는 거 그거 드물어요. 잘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거예요. 잠깐 중간에 그 질문 말씀드리면 소확행 스터디는 실강이랑 실강으로만 할 예정인데 원첨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실강 원첨 다 가능한데 인원이 만약에 신청 인원이 너무 많으면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둘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 오프라인은 금요일 개강이에요. 저는 연기랑 일기는 주말반은 따로 개설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온천반도 똑같이 뭐 멘토링이나 이런 거는 진행되니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주말반 신청이 많다, 그러면은 별도로 뭐 영상반처럼 개설을 할 수는 있는데, 실강은 금요일에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겠지만 노조법 개정 사항 있잖아요. 교재 전부 개정이에요. 25년 거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저 말고 다른 강사님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법 개정이 지금 이제 통과돼서 발표가 되면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시행령이나 이런 게 공표가 되면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26년 교재를 사셔라. 네. 그 다음에 이후의 일정 좀 공유 드리면요.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2차 설명회 있을 예정이고요. 이건 추천드려요. 오늘 라이브 들으셨으니까 뭐 강의 스타일 이런 거 보셨을 거고,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길게는 안 하고 2시간 할 거거든요. 이건 실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정규 커리를 들으시면 무료로 열어드릴 것이나 정규 커리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아마 한 2만 원 유료로 개설될 가능성이 커요. 개정 노조법 대비하는 특강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될 건데 도대체 뭐가 바뀌고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뭐를 이제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거 2시간 안에 정리할 거고 9월 10일 오후 2시에 연기 개강합니다. 질의응답도 한번 봐주시면 내년 대비 교재 출간 일정은 빠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서는 26년 9월, 판례집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재, 기본서, 판례집, 서브노트, 그다음에 사례노트 요렇게 4개예요. 전년 대비 특이점. 특이점이라기보다는 기타 법령을 다 넣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별도 자료로 제가 정리해서 최대한 양을 좀 줄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출제자의 눈이 조금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교재를 보시는 건 출제자의 눈도 업그레이드 될 거고, 노조법도 개정이 될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다.
노동법 답안 목차 구성은 기본서랑 쟁노에 목차 구성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게끔 불필요한 건 최대한 많이 뺐거든요. 그리고 주제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예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대로 하시고 이럴 땐 이걸 넣어야 되고요. 이걸 빼셔야 됩니다를 수업 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타 대비 전략. 불이타라는 건 일단 첫 번째, 이게 불이타라는 거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불이탄데 불이탄지 모른다? 합격권이라고 보기는 엄밀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나 모르지만 남도 모르네. 이건 다 모르는 거야. 얼른 정신 차리고 이걸 찾아서 써야겠다. 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본서나 책에 있는 내용을 해독해 주시는 게 불이타 대비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수험생인데 합격한 노무사처럼 해라. 그러면 시험 보지 말고 자격증을 주고 시작해야죠. 그쵸? 그래서 수험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주 1회 문자나 카페 또는 특강으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다. 1대1 mentoring은 저랑 개별적으로 진행되고요. 공부 스케줄이나 상담도 하지만 비교적 좀 이거를 값지게 쓰시려면 답안을 써보시고 그 답안에 대해서 어디서 몇 점을 올릴 건지를 저랑 같이 하시는 게 훨씬 퀄리티나 그런 1대1 멘토링을 하시는 의의를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다. 첨삭반 상세 내용은 좀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포스터나 내용이 따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판례 암기 구조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판례에 구조가 있어요. 그 강의를 미리 들으셨던 분들은 이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 판사님이 근로자 편을 들어줄지 사용자 편을 들어줄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줘요? 근로자 편? 아닙니다. 노동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거지만 노동관계 그 기관들, 노동청, 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법원이 근로자 편은 아니에요. 노동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외관상 계약서라든지 이런 형식만 보게 되면 형식은 누가 만드나요? 사업주가 계약서 쓰라고 하면 거기다 그냥 서명하는 거고 막 근로계약서 열심히 읽으면서 막 질문하면 어때요? 눈치 보이죠? 찍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 있는 판례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 실질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종합 고려하는 판례 구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가 종합 고려하는 건지 아니면 몇 개 요건을 주고 이 요건이 충족하면 근로자 말이 맞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자 말이 맞아. 이런 구조화를 해서 외워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사례 적용을 잘할 수 있습니다. 7번 질문. 산업법과 교원노조법이 시험 범위예요. 근데 기존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이거를 정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격적으로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쳐 봤냐 안 봤냐의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갈리기보다는 근데 안 쓴 건 당연히 좀 그렇죠. 그래서 썼다면 법조문과 논리에 맞는지랑 다른 1-1문, 1-2문에서 좀 갈렸을 거다. 그리고 8번 한번 보면은 수험적입니다. 여러분, 실무를 너무 많이 늘리시는 건 그 범위가 엄청 늘어나요. 제가 노무사 합격하고도 느낀 점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합격 이후에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요? 판례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판례가 아니라 노동부의 유권 해석. 그러니까 소송까지 안 갔는데 노동부에선 지금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가 실무 범위이기 때문에 실무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시의성이 있는 거. 지금 정책이 막 바뀌고 있는 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아마 노동 관련 정책이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화제성 있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 주제와 관련된 우리 시험 범위의 최신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사라 판례를 혼자 읽지 마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정리해서.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이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럼 괜찮다. 근데 그 외에 불안해서 찾아보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9번. 여러분 최소 공부로 붙는 거는 일단 그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공부는 1차는 적절하게 공부해서 합격하셔야 되거든요. 2차는 최대한 많이 해서 합격하셔야 돼요. 제가 시험 2번 봤어요. 1년 차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조금 공부해서 적절하게 해서 딱 그 기준을 맞춰서 합격해야겠다. 소수점 탈했습니다.
0.01점. 그래서 2차는요, 최대한 많이 하셔서 후회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아, 모르지만, 아, 나 이 정도 했으면 진짜 나의 최선이야. 나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스스로 그 정도의 만족감이 들으셔야 브리타가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쓰실 수 있고, 돌아보셨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험을 하시기로 결정한 이상 최소는 아니고요. 1년 동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래서 강사님들이 또 힘도,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이제 멘토링도 하고. 그래서 저랑 같이 최대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내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합격은 초심불망 마부작침입니다. 지금 막 라이브 들으시고 우리 열정 있잖아요. 이 초심을 중간에 많이 잃어요. 끝까지 잃지 않고 뭐를요? 도끼를 바늘로 갈아서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임해주시면 좋겠다. 범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임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은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겠다. 26년 심판 나옵니다. 반드시 심판으로 하셔야 되고 채팅 중간에 올라온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온천반 1대1 멘토링 합니다. 따로 신청해 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때 아예 그 판서할 노트를 드려요. 왜냐면 그 제가 필기조교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필기조교님이 일단 있으려면요. 그 필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필기조교님이 필기하다가 본인 공부를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웬만하면 정리해드리고 저희 여러분들도 별로 이제 많이 안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다 써셔라, 동그라미 치셔라, 밑줄 치셔라 하고 서브네트에 밑줄을 아예 그어드립니다.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목차를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목차를 무르르듯이 안에서 쓰겠다, 내재화해서. 아니에요. 다 외워서 쓰는 거예요. 대신 그냥 외운 거랑 이해하고 외운 답안이 차이가 나는 거지, 목차를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차가 뭐냐면 요리하실 때 레시피가 있잖아요. 처음에 뭐 라면을 한다. 그러면 라면은 물을 끓이죠.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물이 끓으면 면을 넣는다. 스프를 넣는다. 그 다음에 후레이크를 넣는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는 나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맛있는 라면. 어떻게 해요? 먼저 막 대파를 기름에 볶는다. 그쵸? 그 다음에 파향이 올라올 때쯤 물이랑 스프를 넣고 이게 뭐예요? 목차예요.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서 뭐 대파를 몇 개 넣을 건지 그 다음에 대파를 넣을 건지 말 건지 후레이크를 넣을 건지 고춧가루를 넣을 건지는 키워드고 목차를 아셔야지 레시피를 아셔야 답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판례만 외우잖아요. 문제 쓸 때 아 이거 몇 페이지에 있는 이 판례였는데는 기억이 나는데 목차가 기억이 안 나서 답안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노동법뿐만 아니라 모든 2차 공부의 뼈대는 목차에서 시작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 라이브 그 공지가 좀 달라서 8시에 들어오셨다면 1부는 제가 그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녹화해가지고 그거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마저 이제 질문 좀 이어서 가볼게요. 공부하면서 워딩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냐? 아니에요.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데, 여러분, 2차 공부하실 때 함양하셔야 될 능력은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이에요. 2차 특히 노동법, 뭐 인사, 행정 막 줄글 쫙쫙 있잖아요, 기본서.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우면 좋죠? 근데 그걸 똑같이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외워야 될 키 문구를 뽑아내시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연기 때 저랑 같이 하는 연습이 이거 읽어보고 꼭 써야 될 거 뽑아보세요. 왜 이게 키워드일까요? 계속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한 2기 정도 되면 아, 이게 키워드구나를 뽑아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키워드, 키 문구를 중심으로 숙지해 주시고 나머지는 살을 붙여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금기법과 노조법의 기타 법령의 중요성은 올해가 끝이라고 보기에는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노무사 시험에 계속 그 진입하시는 수험생분들 많죠. 1차 어렵게 냈는데 어때요? 적응을 했어요, 수험생이. 그래서 1차 막 합격률이 계속 올라가. 조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1차를 어렵게 내도 2차 330명이기 때문에 2차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다만, 노동법이 어려웠으니까 내년에도 노동법이 어렵겠지?
그게 아니라 밸런스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질문하고 댓글 답변 드릴게요. 답변 드리고. 3번 보시면, 쟁로로 단거나 하면서 특기만 암기를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연기와 일기 수업의 차이. 맞아요. 보통 연기는 이해 위주. 쟁로로 암기해야지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존에 좀 이해도가 있다. 그럼 연기를 약간 스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노동법 답안에 포섭이 잘 안 된다? 연기를 들으실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연기에 뭘 하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판례가 현실 세계에 있는 소송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싸우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그 배경 지식 이런 걸 일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판례집도 일기보다는 볼 시기가 많을 거예요. 어, 그래서 연기에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였네를 좀 체감하시고 외워주시면서 일기로 넘어오시는 게 시간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다. 근데 3번 질문 주신 분들은 좀 더 여기서 답변이 안 됐다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저랑 따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삭은 첨삭반은 제가 직접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 커리도 조교님들한테 다 맡기진 않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추가로 코멘트 드릴 건 볼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첨삭할 때 그 한 답안당 한 2,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안에 그걸 맞춰서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기 안에 미리 좀 빨리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코멘트만 제가 점수 조정, 이런 것들 달아서 2차로 첨삭을 좀 직접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례집에 있는 내용을 늘려 쓰고 줄여 쓰는 건 일단 일반론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수한 사실관계에서 회사가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건지를 꼭 알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이제 일반론 목차 이게 아니라 외우실 때부터 언제 쓰고 언제 뺄지를 미리 공부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늘려 쓰고 줄여 쓸 수 있습니다. 작업 중지권 같은 거는 당연히 만약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제 커리 안에 있는 거를 공부를 하시는 게 먼저죠. 그거를 소화를 해주시고 그 밖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문, 그 다음에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라는 걸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중지권이랑 교원 누조를 나는 다 안다. 이거 완전 나의 세계네? 라고 해서 쓰실 분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자리에서 정말 멘탈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정신을 그래도 잡으시고 법조문과 논리에 맞게 쓰셨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나올 거고 아예 못 썼냐 썼냐의 차이지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디테일하고 합쳐서 점수가 나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시면 경영상 해고를 쓰고 요건 충족했으므로 우선 제공 의무를 알아보겠다 쓰셨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요? 경영상 해고 적법하다라고 줬어요. 이거를 건드려주고 싶으셨으면 아예 일반론을 안 쓰고요. 포섭에서 요건을 갖춰서 적법한 경영상 해고를 했기 때문에 경영상 해고가 적법한 바 3년 이내면 우선제 고용 의무가 있는지 뭐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해설처럼 쓰시는 게 적절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 질문한 것 같은데요. 써야 될 쟁점이 두 개 이상이다. 일반론 쓰고 바로 포섭하고 일반론 쓰고 바로 포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론과 포섭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도 이거 좀 사례 연습을 하시면서 좀 적응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보신 분들은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